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은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적극 보호하며 중국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목받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이 종료되고 한일 관계 회복이 이뤄져야만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 호위망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은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이는 의장국인 독일과 일본이 협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기대와 다른 발표를 하면서 향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지만 한국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역시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13일 서명에 발표한 문건 하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군대 비전쟁 군사행동 강요라는 제목입니다. 느닷없이 발표된 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문건이 나온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이 강요가 6장 59조로 구성돼 있다면서 군부대가 비전쟁 군사행동을 수행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용한 용어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말 대신 특별군사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중국도 대만 침공 때 전쟁이라는 표현 대신 비전쟁 군사행동이라는 말을 쓰겠다는 뜻으로 익힙니다. 비전쟁 군사행동은 통상 국제평화유지, 반테러 활동, 마약 단속, 계엄, 폭동 진압, 재난 고호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에 대한 규범과 법률이 있습니다. 세계 3위 군사대국인 중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비전쟁 군사행동을 규범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문건에 서명하고 나흘 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중국 항모의 이름은 통상 중국 각성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데 푸젠성은 대만을 코앞에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특별군사행동으로 부르고 중국이 비전쟁 군사행동이라는 용어를 준비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내부 분쟁 해결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외부 개입에 반대하는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는 중국이 3에서 5년 뒤쯤 대만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의 야망과 중국군 현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인해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 무력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퇴임한 필립 데이비슨 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시진핑 주석의 임기를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확정하고 5년 뒤인 2027년이 집권 재연장의 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대만 통일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발언은 이런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3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모호성을 폐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대만과 미국 동맹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과도 싸워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중국을 억제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는 큰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1대1로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전략개념 문서를 내놓고 공동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 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PI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습니다. GPI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도체에 덫을 파는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가 지난 2년과 다른 것은 바로 한국이 초청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G7 확대안을 내놓고 한국을 포함시키기를 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 스가 총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비웃음을 샀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의장국인 독일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결과로 보입니다. 독일은 꾸준히 G7 확대를 반대해왔고, 일본 역시 한국이 G7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G7 초청 당시에서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 것은 일본뿐이었습니다. 독일은 그러면서 인도를 초청했는데,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는 10년 6개월 전 독일과 인도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해 양국 주요 강요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경연제로 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가 유럽 국가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도는 최근 일본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이유로 한국 대신 인도를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없는 사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섰을 당시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일본이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기대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블루 퍼시픽 파트너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미국 선박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 퍼시픽 파트너는 비공식 협력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사실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과 군사훈련을 연일 실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루 퍼시픽 파트너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참여는 일본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G7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쿼드에 합류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진짜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동급으로 평가받는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건조했습니다.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류성룡함에 이어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큰 8200톤급으로 최고 30너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동급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대잠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을 겨냥한 림팩을 준비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루 퍼시픽 파트너에 포함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함께 사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자 기사에서 이 4개국의 정상회담이 반중국 성향의 새로운 쿼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네 나라가 중국을 견제할 의도를 가지고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4개국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심화하고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호주가 미국 주도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인 점을 언급하면서 4개국의 사자회담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틀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남태평양 도서국에 관심을 두는 건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안보 조약을 체결하는 등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들의 우려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블루 퍼시픽 파트너를 비공식 협력체로 출범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공식 협력체에 비해 영향력도 작고 공식 협력체를 만들면서 언제든지 없앨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백악관은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핵심인 및 중대 관심사 상호 존중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에 대해 중국 포위망에 참여하지 말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협력을 이야기하는 등 한국을 여러 차례 압박했지만 한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일본 때문에 중국 포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공급망 구축의 핵심으로 인정했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곳저곳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건 역시 일본의 계략인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